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이렇게 토요일 날 또 바쁘실 텐데 이렇게 와주신 우리 학부모님들 또 우리 학생들 진심으로 네, 반갑습니다. 일단 제가 아까 엘리베이터를 같이 탔어요. 같이 타고 올라오는데 몇 친구가 이렇게 저를 딱 쳐다보면서 이런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작네? 작아, 아담해, 소박해 이런 느낌을 가졌을 텐데 네, 정답입니다. 선생님은 일단 몸 자체가 우리 중학생들과 눈높이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딱 맞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선생님이 또 EBS 강의에서는 약간 좀 이렇게 격식도 있고 규격이 있게 하긴 하지만 오늘은 우리 그냥 편한 자리니까 그냥 동네 옆집 아저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실제 EBS 중학 강사 중에 나이가 제일 많아요. 키도 제일 작아요. 자, 계속 할게요. 자, 이런 말씀. 왜 이렇게 좋아하시죠? 자, 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학교에서 한 24년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학생들 중학생 처음이죠? 아닌가 봐요. 중학생 처음이죠? 선생님은 중학생만 24년째 봤어요. 중학생만. 그러니까 어떤 과정인지 다 알아요. 사실 여기 온 친구들 이런 때 있을걸요? 나름대로 공부를 하는데 잘 안 돼. 잘 안 돼.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뭔가 될 것 같지만 또 불안해. 이런 느낌 들 친구 있죠? 아닌가요? 그런 친구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얘 보면 공부 안 하는 것 같은데 공부 잘해. 뭐 이런 애 보면서 이런 느낌도 있고. 또 집에 왔는데 내 마음을 읽어줬으면 좋겠는데 부모님께서 자주 하시는 말씀 있죠. 웃음을 띠면서 공부해. 스마트폰 내려놔. 자, 그만해. 또 문 열고 지켜보고 있겠어. 이런 얘기 하시는 경우 들으면 내 마음이 좀 갈등이 되기도 하고. 아닙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갑자기 절대 공감. 내 얘기잖아. 자,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친구들 중학생이잖아요. 이 얘기부터 좀 기억을 하세요. 지금 우리는 멋진 미래를 향해서 조금씩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가다가 보면 좀 지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있는 친구들 나중에 내가 원하는 길에 다 서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긍정적인 마음으로 조금씩 이겨가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제 본격적으로 좀 사진 부담스러워서 생략. 자, 참고로 되게 웃긴 얘기 드리면요. EBS PD님들이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뭐라고 하시냐면 사진과 실물이 제일 현실적인 사람이 강유초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왜냐면 다른 강사님들은 사진 보면 연예인이에요. 거의 막 연예인. 근데 클릭하고 놀라잖아요. 잘못 클릭했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선생님은 PD님들이 그러세요. 와, 사진과 동영상이 똑같다. 실물도 똑같다. 그래서 가로 열고 뭐라 하세요? 정말 인간적이다. 편의점 가면 만날 수 있는 아저씨의 모습이다. 딱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이 사진도 죄송하지만 꾸미지 않은 날과 그대로의 모습입니다. 아셨죠? 자, 네, 오늘 이 얘기를 할 건데요. 사실 우리가 공부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듣거든요. 그런데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참 궁금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공부법에 대한 이야기를 전문적으로 할 거고요. 그중에서 특히 국어 공부에 대한 이야기도 해줄 예정이에요. 우리 친구들 보면 문법 되게 싫어하죠? 좋아해요? 문법을 좋아해요? 법 없이 살 사람들이잖아 우리는. 그죠? 그래서 문법 되게 싫어할 텐데 이런 것도 있다가 우리 Q&A 시간에 다 답변해 줄게요. 왜냐하면 선생님은 친절하니까요.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줄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자기주도 학습이란 말 들어본 친구 손 들어볼까요? 자기주도 학습. 자, 뭐라고 알고 있죠? 바로 자기주도 학습. 자기가 네, 자기 스스로 정답이에요. 똑똑. 자기가 스스로 하는 학습입니다. 정답이에요. 자기주도 학습. 근데 자기주도 학습이 뭐냐? 대폭 줄여서 자습이에요. 자습입니다. 근데 자습인데 그냥 하는 자습이 아니라 공부의 목적이 있고 방법을 알고 실천하는 공부가 바로 자기주도 학습이에요. 우리 학부모님들 혹시 학창 시절에 저기 야간 자율학습 해보시면 손 들어보실까요? 야간 자율학습. 네, 예, 바로 그게 어떻게 자율학습입니까? 야간 강제학습이잖아요. 아닌가요? 아닌가요? 도망가면 혼나고 그랬죠? 그건 야간 강제학습, 그죠? 근데 여기 보면 진짜 자기주도 학습은 자습이긴 한데 무식하게 하는 자습이 아니라 공부의 목표가 있고 실질적인 방법을 알고 실천하는 자습이다. 이렇게 좀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공부법을 알려드릴 텐데 이거는 평생을 이어가는 공부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한자가 하나 나오니까 두 학생이 인상 썼어요. 지금 인상 썼는데 자, 읽어볼까요? 계획하? 모르면 그냥 하면 돼요. 계획하? 그 다음 행동하? 그 다음 홍하? 자, 이 자자가 무슨 자자일까요? 그렇죠. 우리 이쪽 친구들 두각을 나타내고 있어요. 지금 자, 스스로 계획하고 스스로 공부하는 게 자기주도 학습이다. 이렇게 좀 기억하시면 돼요. 아셨죠? 자, 그래서 편하게 얘기를 들으시면서 들어보면서 이 얘기 들을 만하다. 네, 메모하시거나 뭐 생각하시고 메모 안 해도 괜찮아요. 자, 아니다 싶으면 나랑은 안 맞아.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요. 여러분이 자기주도 학습을 자기주도적으로 살아갈 때가 있어요. 언제냐? 안 시켜도 되는데 자기주도 학습은 일단 먹을 때하고 잠잘 때는 여러분 자기주도 학습이에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잘 먹어요. 그죠?
일단 학교 갔다 오면 가방 던지고 냉장고 열고 다 뜯어 먹고 이러면서 그죠? 스스로. 그리고 놀 때도 안 시켜도 돼요. 알아서 놉니다. 근데 이 공부에 대해서는 스스로 하는 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방법을 얘기해 줄 것이다. 말씀을 드리고요. 자, 요 얘기를 하나 좀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는데 우리 학부모님들 오늘 많이 오셨어요. 그죠? 네, 감사해요. 따뜻한 반응. 지금 우리 학부모님의 마음, 저 키 작은 생명체 내가 도와줘야겠다. 나라도 반응을 해야겠어. 다른 학부모님들이 어색하신가 봐. 이런 느낌. 감사해요. 자, 한 가지 얘기하고 넘어갈 게 있는데 저는 저만 가진 아주 특이한 경험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대한민국 60만 교원 중에서 강용철이라는 교사가 가진 유일한 경험. 저는 그동안 약 30개 국가에 가서 강의를 하고 왔습니다. 아무도 안 놀라시는데 당황스러운데 30개 국가에 박스는 말고 그래서 세계 여러 무대를 정말 많이 봤잖아요. 근데 비교를 해보면요. 유독 한국의 학부모님들과 한국의 학생들이 정말 많이 보는 책이 있어요. 그게 무슨 책이냐? 공부법 책, 대학 입시 책, 그 다음에 뭐 이런 뭐 공부에 대한 책을 정말 엄청나게 사보십니다. 우리 학생들도 그런 책 본 적 있죠. 공부에 대한 책 많이 봤을 거예요. 어디 특정한 책을 말할 수 없지만 서점에 가면 공부가 제일 뭐 쉬웠어요 라든가 뭐 누구처럼 하면 1등 된다 이런 책 엄청 사봅니다. 아닌가요? 우리 부모님들은 어떤 책 사보시죠? 네, 무슨 동 부모님 자녀들 명문대 본다 이런 책을 이제 사보세요. 근데 문제는 아무리 그 책을 읽어도 내 아이한테 소개를 해도 잘 안 통합니다. 왠지 아세요? 인정하셔야 돼요. 그 책을 쓴 사람과 내 자녀는 다르다. 이걸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이런 책만 있으면 안 되고 이런 책도 있어야 돼요.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이런 책 옆에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가로 열고 넌 아닐 거예요. 이런 책이네. 누구처럼 하면 1등다. 이런 책 있어야 되지만 그 옆에 누구처럼 해도 1등은 안 되지만 이렇게라도 해볼까? 이런 책이 있어야죠. 아닌가요? 예를 들어 여기 무슨 동 부모님들 자녀 명문대 보내다. 그 옆에 뭐예요? 무슨 동 부모님 축하해요. 난 어쩌죠? 이런 책이 나와 봐야 되는 거죠.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 얘기의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책도 많이 보고 인터넷 강의 많이 듣잖아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우리 학생들 학생이 100명 있으면 공부법도 100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맞는 공부법을 찾아가는 여행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책을 읽으면서 참고할 수도 있고 영상을 들으면서 이해할 수도 있지만 결국 나한테 맞는 공부법은 내가 스스로 찾아간다. 전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 공부 여행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맞는 공부 여행을 떠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오늘 얘기를 들으면서 이 얘기는 나한테 맞는 것 같아. 이 얘기는 내가 좀 방법을 찾아보고 싶어 라고 한다면 이제 여행을 떠나시면 됩니다. 아셨죠? 네, 지금 분위기 되게 좋은데 한 친구가 아침 일찍 새벽에 왔나 봐요. 지금 눈을 반쯤 감고 신내림을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그분이 오셨나 봐요. 이러고 계신데 자, 잠 좀 깨시고요. 자유롭게 나갔다 오셔도 돼요. 우리 학생들 의자 불편하면 돌려서 들어도 돼요. 눕지만 말고 알겠죠? 눕지만 말고 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강의의 기본 전제는 100명의 학생이 있으면 100개의 공부법이 있다. 이걸 기억하시고요. 나한테 맞는 공부법을 찾아가자.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주 쉽게 설명해 볼까요? 여기 있는 학생 중에 어떤 학생은 40분 공부하고 20분 쉬는 게 좋은 학생이 있어요. 어떤 친구는 1시간 공부하고 30분 쉬는 게 좋은 친구가 있어요. 아닌가요? 어떤 친구는 조용한 도서관에 가서 공부하는 게 좋은 친구가 있고 어떤 친구는 별다방 카페에 가서 공부하는 게 좋은 친구가 있어요. 이게 뭐냐? 개인의 성향 차이가 있고 공부 방법의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나한테 맞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게 핵심인 거예요. 아닌가요? 특히 부모님께 부탁드리는데 부모님들도 과거에 공부 경험이 있잖아요. 그럼 자녀들한테 야, 라떼는 말이야. 이 얘기부터 시작하십니다. 야, 라떼는 말이야. 이런 순간 애들은 그땐 그때지요. 이렇게 속마음을 가져요.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과거의 경험을 참고적으로 얘기는 하되 늘 이야기하세요. 너의 공부의 주인은 너고 여행은 네가 하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도 그 전제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네, 저기 미안한데 오늘 강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따 퀴즈도 있고 재밌게 놀 거고 사진도 찍을 거니까 우리 학생들 좀 온화한 표정으로 들어주세요. 알겠죠? 지금 한 친구 신내림, 한 친구 노려보고 있어요. 이러면서 졸린데 참으면서 노려보고 있는 이런 상황. 자, 좋습니다. 자, 아까 보여드린 대로 우리 학생들은 먹을 때와 놀 때는 정말 자기 주도적입니다.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하죠. 그런데 공부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맹목적으로 하는 공부는 아니고요. 세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네, 일단 여러분이 공부에 목표를 좀 갖는 게 좋아요. 그리고 좋은 방법을 선택해서 하나하나 해내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미리 이야기할 건데 따라해 볼까요? 공부는 아무도 안 하고 있어. 자, 공부는 저축이다. 끊임없이 쌓아가는 거예요. 이걸 알고 조금씩 계속 쌓아가면 나중에 크게 돌려주는 게 공부입니다. 공부는 여러분 복권이 아닙니다. 갑자기 확 터지는 복권이 아닙니다. 행운이 아니고요. 밑에 보이는 것처럼 뭔가 목표를 세우고 하나하나 쌓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좋은 결실을 맺는 게 공부다.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 중학생 친구들 고등학교 가면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따라해 볼까요? 엉덩이 파워. 네, 얼마나 엉덩이를 오래 붙이고 있느냐가 여러분은 결정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들을 때마다 이게 무슨 얘기야 라고 할 텐데 바로 저거예요. 뭔가 목표를 세우고 방법을 알고 꾸준히 마치 100m 달리기가 아닌 마라톤을 하듯 끊임없이 가다 보면 목적지에 서 있는 나를 발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겁니다. 어떠세요? 이해되세요? 특히 여기 이 시간에 여기 올 정도의 학생들이면 그래도 공부에 대한 마음이 있거나 내 꿈에 대한 목표가 있는 학생들이라고 생각해요. 아닌가 봐요. 자, 아닌가 봐요. 자, 근데 요 말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지금 들으시다가 궁금한 거 메모하시면 이따 끝날 때 다 답변 드릴게요. 왜냐하면 선생님은 친절하니까요. 자,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좀 기억하면 좋은데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나를 분석하세요. 뭘 하라고요? 나를 분석하라. 이걸 먼저 기억을 하세요. 우리 친구들 중에 그런 친구 있죠. 나는 학교 갔다 오면 예를 들어 게임을 한 10분 하고 나면 기분이 탁 좋아져서 공부하기가 좋아. 이런 친구가 있죠. 근데 어떤 친구는 게임 10분 해야지라고 하고 100분을 합니다. 아닌가요? 그러면서 공부는 다음 생에 하자. 이런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죠? 일단 나의 성향을 파악하세요. 나는 아침에 공부가 잘 되는지 밤에 공부가 잘 되는지 나는 공부할 때 어떤 환경에 사는 걸 좋아하는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나를 먼저 분석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성적표를 보고 나를 분석합니다. 딱 보면서 나 수학 과학 잘하는데 이과야. 뭐 이런 생각이 있어요. 국어 영어 잘해 문과야. 성적표로 판정하지 마십시오. 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성적표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나 자신에 대한 스스로를 돋보기로 들여다보는 거예요. 내가 나를 돋보기로 들여다본다는 마음으로 나의 공부 성향을 찾으십시오. 어떠세요? 성향을 찾으십시오. 그러니까 선생님도 학생일 때 그랬거든요. 나는 어떤 환경에서 공부가 잘 되는가를 많이 생각했는데 요거 일단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문과 이과란 말 나왔잖아요. 자, 하나만 부탁하고 싶은데 여러분의 잠재력을 문과 이과로 규정짓지 마십시오. 선생님 고3 때요. 수학 잘했어요. 수학 잘했어요. 지금 국어교사예요. 키가 이렇잖아요. 특수부대 출신이에요. 자, 선생님 놀라운 얘기. 중학교 때 하루에 한 20마디도 안 하는 내성적인 소년이었어요. 지금 강의로 먹고 살아요. 자, 인생을 규정짓지 마세요. 뭐 점수 조금 보고 난 이과인데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수학을 잘하면서 국어를 잘하는 친구도 있어요. 아닌가요? 그러니까 나의 가능성을 문이과로 한정짓지 마세요. 여러분은 뭐든지 해낼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정말 반전 인생 아닙니까? 조용한 소년이 강연자가 되고 이 작은 키로 특공대에 가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여기 오늘 핵심인데요. 공부에도 목표가 있는데 기억하세요. 큰 목표와 작은 목표. 뭐라고요? 큰 목표와 작은.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중에 책상에 그런 거 적어놔요. 의사, 막 변호사 적어놨죠? 너무 크지 않습니까? 너무 큰 목표예요. 그러니까 큰 목표도 필요한데 오늘 내가 해야 될 걸 3가지를 정했어. 그럼 그걸 해내는 작은 목표가 필요해요.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의 공통점이 뭐냐? 큰 목표와 작은 목표를 다 만들어 놓습니다. 근데 우리 친구들은 막 크게 목표를 잡잖아요. 어떻게? 막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뭐 의사, 변호사, 고학년 가면 이제 뭐 교사, 중학교 가면 이제 공무원, 고등학교 가면 이제 회사원 이렇게 되잖아요. 또는 사람 이렇게 되잖아요. 목표가. 죄송해요. 자, 강의니까 좀 재밌게 하려고 저 말씀. 꿈이 점점 현실화되고 축소되잖아요. 근데 그거보단 큰 목표도 있지만 작은 목표도 필요한 거예요. 큰 목표와 작은 목표. 자, 그다음에 나만의 학습 계획을 세우세요. 학습 계획. 요것도 이제 여러분이 지금 해놓으면 글쎄요 끈기 있게 인생을 살아갈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못 믿으시겠으면 저는 지금 제 스마트폰에 스케줄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오늘 해야 될 일이 시간 단위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안 놀라시는데 시간 단위로 정리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 이해해요. 자, 이해해요. 자, 우리 그런 생각해보죠. 똑같은 인생을 사는데 어떤 사람은 역사의 이름을 남기고 어떤 사람은 먼지도 없이 사라지잖아요. 무슨 차이냐? 이 계획과 실천이죠. 이해되십니까? 계획과 실천입니다. 그래서 계획 세우기, 그 다음에 공부 방법도 중요해요. 공부 방법. 선생님이 유명한 말을 하나 해서 친구들한테 막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따라해볼까요? 무식하게 공부하면 무식해진다. 똑똑하게 공부하면 똑똑해진다. 그래서 공부 방법이 중요한 거예요. 어떠세요? 공부 방법이 중요한 겁니다. 이해되세요? 자, 그 다음에 결과. 요거를 우리 친구들이 제일 안 합니다. 왜? 여기 나온 것 중에 제일 불편한 게 끝에. 결과를 스스로 만나는 건 제일 불편해요. 이걸 선생님은 어렵게 표현해요. 불편한 진실. 자, 오늘 내가 뭔가 열심히 했는데 오늘 성적표를 봤더니 슬퍼. 그럼 이 과목 여러분 스스로 이제 생각하죠. 나하고 안 맞나 봐. 여러분 공부 최대의 적이 뭔지 아세요? 5글자인데 따라하세요. 자기 합리화. 이 공부 최대의 적이에요. 뭔가 성적이 안 나오면
아, 나 얘 과목하고 안 맞아. 라든가, 아, 그 과목 선생님 싫어. 막 이러면서 스스로 합리화합니다. 아닌가요? 공부 최대이죠. 그런데 오히려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의 공통점은 불편함을 만나요. 뭘 만난다? 불편함. 이게 왜 그랬지? 불편함을 만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게 오늘 강의의 결론입니다. 끝났어요. 안녕히 가세요. 네.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많이 들어봤다 안 들어봤다? 사실은 많이 안 들어봤어요. 우리는 그동안 이 얘기를 제일 많이 들었죠. 열심히 해. 화이팅! 이 말을 제일 많이 들었습니다. 아닌가요? 부모님들께서 사랑해 알지? 열심히 해. 화이팅! 널 믿어. 막. 근데 우리 학생들은 알거든요. 그 마음은 아는데 막상 책상 앞에 앉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아닌가요?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먼저 머릿속에 싹 넣어가시면 오늘 하루가 아깝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셨죠? 물론 여러분은 이 강의 후에 먹을 점심이 더 걱정이겠지만 기대가 되겠지만 요거 정말 잘 기억하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몇 가지를 좀 알려줄 건데 자, 따라하세요. 마음을 움직이자. 뭐라고요? 마음을 움직이는 걸 뭐라고 하냐면 동기라고 하는데 쉽게 표현할게요. 일단 여러분 왜 공부하는지 물어보면요. 중학생 10명 중에 7, 8명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왜 공부하니? 하라는데요? 다 하니까요.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이 공부에 목표를 갖는 건 되게 좋아요. 목표를 갖는 거 되게 좋습니다. 선생님이 여기 특정한 프로그램을 말할 수 없지만 우리 방송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음악 프로그램이 있어요. 실력자인지 음치인지를 가리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뭐 특정한 프로그램 말씀드릴 수 없지만 거기에 제가 시즌 8에 응모를 했어요. 시즌 8 응모를 해서 실제 스튜디오까지 가서 테스트를 받았어요. 네, 막 생음악으로 막 그 테스트를 받고 막 인터뷰까지 다 했어요. 근데 막판에 이제 결국 잘렸어요. 다들 왜 이렇게 좋아하지? 자, 그런데 그때 선생님이 세운 게 뭔지 아세요? 일단 목표를 세웠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노래 연습을 계속했어요. 이해되세요? 면접 준비를 계속했어요. 그러니까 목표를 먼저 세우는 게 중요해요. 내가 여기 나가겠어라는 목표를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이해되십니까? 근데 여러분이 목표 세운다면 뭐 국어 100점 이렇게 세우죠. 근데 아까 목표는 어떤 목표가 필요하다? 큰 목표와 그렇지. 자, 무슨 목표요? 작은 목표가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일단 여러분 중학생이죠. 여러분의 1차적 목표는 사실은 고등학교일 겁니다. 아닌가요? 아마 중학교 1학년 학생도 나 고등학교 어디 갈까? 이런 고민이 돼요. 그렇죠? 근데 고등학교라는 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 최초의 이제 목표가 될 수 있고 근데 왜 최초라고 한 줄 알아요? 사실 초등학교, 중학교는 그냥 정해지는 겁니다. 아닌가요? 교육청에서 축하해도 그 중학교야? 네. 너 거기 초등학교야? 네. 이랬지만 고등은 여러분이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 최초의 선택이 바로 고등학생이죠. 아닌가요? 고등학교예요. 그 다음에 이제 대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목표를 세울 때도 좋은데 나 무슨 고등학교야, 고등학교 갈 거야 이런 생각하면 좋잖아요. 그죠? 이런 목표를 갖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고등학교를 마음속에 품어보는 거 요거 괜찮습니다. 어때요? 일단 이런 목표를 갖는 것도 좋아요. 혹시 고등학생 형, 언니, 누나가 있다면요. 내가 하고 싶은 대학이나 또 다른 취업의 목표다. 그 목표도 괜찮습니다. 사람이 목표가 있으면 뭔가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좀 빗대어 설명할게요. 우리 학생들? 대답 2명 했네요. 자, 우리 학생들? 자, 선생님하고 바다에서 수영하고 있어요. 수영. 자, 근데 우리 목표가 저 태극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저길 향해 수영을 하겠죠. 근데 목표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바다에서 수영하다가 야 나가자 이렇게 나가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그거예요. 뭐냐면 목표를 가지면 사람이 공부하고 싶은 목적이 생겨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중에 혹시 저는요. 굉장히 좋은 고등학교에 가고 싶어요. 이런 친구 있다면 아마 뭔가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겁니다. 그런데 그냥 어떤 친구는 어떻게 되겠지. 우리 집에 학교 많구만. 뭐 저출생이라 이제 인구 준다는데 나를 좋아하겠지. 학교에서. 이런 생각을 하면 뭔가 목표의 마음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일단 학교를 목표로 하는 경우도 있다 없다? 있습니다. 이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걸 좀 추천하고 싶은데 두 번째. 자, 뭐라고 써있죠? 2번 읽어볼까요? 시작. 롤 모델을 설정하고 멘토를 만나라. 전 개인적으로 공부의 마음을 가질 때 아주 중요한 게 바로 이 롤 모델을 선정하고 멘토를 만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학교 외국에 살다 온 제자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발음 후지어요. 이러는 거예요. 은근히 반말 섞으면서 발음 후지어.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롤 모델 그때 롤 모델 no 롤 모델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걔한테는 꼭 롤 모델 이렇게 발음하는데 내가 닮고 싶은 사람을 정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중학생 친구들 닮고 싶은 사람 정하라면요. 유명한 사람만 얘기해요. 방송인은 막 유재석, 뭐 연예인은 BTS 막 이러면서 아닌가요? 막 의사는 슈바이처 막 이렇게 크게 세우잖아요. 아 모르나 보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롤모델은요. 물론 큰 그런 인물도 될 수 있지만 선생님이 추천하는 건 봐요. 이런 롤모델 좋아요. 내가 가고 싶은 고등학교 있죠? 그 학교에 현재 다니는 선배. 좋은 롤모델입니다. 아닌가요? 아닌가요?
내가 가고 싶은 고등학교인데 거기 다니는 선배가 교복 입고 학교에 왔습니다. 제자들, 후배들아, 나 여기 졸업생이야. 그럼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롤모델 좋아요. 그럴 기회가 있다면 만나서 인터뷰하거나 대화하는 거 아주 좋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학교에 다니는 학생을 만난다? 그럼 뭔가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죠. 아닌가요? 또는 롤모델을 너무 멀리 찾지 마십시오. 부모님이 롤모델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 학생들이 갑자기 부모님 쳐다보다가 자 이럴 수 있습니다만 이해되시죠? 부모님이라든가 우리 친척들이 롤모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만날 기회가 있다면 만나보십시오. 이해되십니까? 참고로 공부에 대한 마음을 움직이는 건 따라해볼까요? 사람을 만나라. 그러니까 내가 닮고 싶은 사람을 만나는 거 되게 좋아요. 참고로 작년에 그 어디라고 말씀 못 드리는데 국제 무슨 중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선생님한테 연락해서 부모님과 선생님을 찾아왔어요. 왜냐? 장래희망이 EBS 강사래요. 찾아왔어요. 부모님이 이메일을 보내셔서 찾아오셨어요. 근데 애가 더 깜짝 놀랐어요. 질문을 10가지를 준비했어요. 그러면서 막 인터뷰를 막 했는데 깜짝 놀랐잖아요. 그래서 언제 이런 꿈이 생겼어요? 그랬더니 강의하는 게 멋있어서 자기 EBS 강의하는 사람이 될 거라고. 그래서 직접 그 사람을 만나고 싶었다고. 어떠세요? 그 사람을 만나보는 경험 중요합니다. 따라하세요. 사람을 만나자. 두 번째가 있는데 알려줄까요? 말까요? 두 번째 문제로 장소에 가보자. 이거 되게 중요해요. 보세요. 여러분이 A고등학교에 가고 싶잖아요. 그럼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 학교 보는 것보다 그 학교에 가보십시오. 직접 가보면 와 여기구나. 속마음은 내가 다닐 학교구만. 어떠세요? 우리 학부모님들 그런 적 있죠. 우리 학생일 때 내가 가고 싶은 대학에 가서 연필을 묻고 와라. 이런 얘기 들어보신 분 손 들어보실래요? 네, 들어보신 분. 내가 가고 싶은 대학에 가서 필기구를 묻어놓고 와라. 이런. 지금 학부모님들의 성격을 알았어요. 들어도 되나? 내 나이가 노출이 되는데 학부모님도 지금 저랑 비슷한 세대세요. 제가 88년도에 중학생이었어요. 88년도에 중학생. 지금 눈을 위로 올리고 나이 계산하시는데 하지 마세요. 옛날 사람. 그러니까 우리 학부모님들하고 선생님은 무슨 세대? X세대. X세대가 뭔지 알아요? 우리 학생들 X세대 이거예요. 잘 보세요. X세대는 남들의 눈은 중요하지 않아요. 이렇게 보면 기분이 좋거든요. 뭐 그런 세대가 있었어요. 지금 웃으시는 분은 모두 X세대. 빨리 주변을 보세요. 우리 부모님에 해당되시나 보세요. 우리 학생들이 공감 못해요. 지금 저게 무슨 소리야? 왜 저런 얘기를 해? 이럴 텐데 자 이해하세요. 아무튼 자 다시 돌아와서 자 따라하세요. 사람을 만나라. 두 번째 장소에 가보자. 우리 그런 얘기가 유행했어요. 내가 가고 싶은 대학에 가서 필기를 묻고 와라. 그게 완전 허황된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고 싶은 학교에 가보는 거잖아요. 내 눈으로 그 장소를 보는 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아닌가요? 그리고 물건을 묻으면 요즘 안 되겠죠. 그런데 나의 흔적을 남겨놓으라는 거예요. 그건 뭐죠? 목표에 대한 마음을 심어주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우리 학생들도 고등학교에서 연필 묻다가 혼나면 안 돼요. 선생님이 너 뭐하니? 그럼 EBS 강철 선생님이 묻으라고 했어. 이런 얘기야. 그러면 알겠죠? 그래서 따라서 사람을 만나라. 장소를 가봐라. 세 번째가 있는데 알려줄까요? 말까요? 중학생도 잘 듣고 있는 거 맞나요? 지금 눈에서 레이저가 뿅뿅 나오고 있는데 세 번째는 이거예요. 선생님이 제일 좋아하는 건데 그곳에 다니는 나를 상상하라. 뭐라고요? 그곳에 다니는 나를 상상하세요. 그 학교 교복을 입고 그 학교에 등하교하는 내 모습을 상상하면 왠지 웃음이 배시시 나옵니다. 이렇게 돼요.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선생님이 여기 EBS 강연자로 면접을 볼 때 전국에 한 명 뽑을 때 지원해서 뽑혔어요. 근데 마지막 면접에서 여기 EBS 임원 한 분께서 선생님이 지원서에 뭐라고 썼냐면 저는 학교에서 아이들과 웃고 재미있게 즉 재미와 의미를 찾는 걸 좋아한다고 적어놨어요. 근데 임원진 한 분께서 이게 재밌는 강의를 좋아한다고요? 여기서 한번 재밌게 보실 수 있나요? 뭐라고 한줄 알아요? 선생님이? 네, 뽑아주시면 강의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제 모습을 보시고 싶다면 뽑아주세요. 그래서 여기 서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곳에 다니는 나를 상상하라. 어때요? 여기 만약에 법관인 친구, 법관이 꿈이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대법원 같은 데 가보세요. 그 장면에 장소에 가보세요. 그리고 거기 다니는 사람들 보면서 나도 저기 나중에 서 있을 거야. 그런 상상을 하면 뭔가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든다 안 든다? 공부에 대한 마음을 움직이십시오. 따라하세요. 공부에 대한 마음을 움직이자. 뭐라고요? 마음을 움직이자. 그리고 또 하나 부탁하는 건 책상 앞에 여러분 뭐 붙어 있는지 너무 궁금해요. 책상 앞에 시간표, 준비물 또는 연예인 오빠들의 사진? 아닌가요? 혹시 우리 연예인 오빠나 형들 누나 좋아하는 친구들 있죠? BTS, 뭐 뉴진스, 뭐 투모로우 바이 투모로우라는 그룹이 있대요. 근데 어제 선생님이 난리 났잖아요. 한 애가 저희 투바투 오빠들 너무 좋아요. 투바투라고 해서 못 알아. 토마토라고 했더니 표정이 어떻게 우리 오빠를 토마토 미안해 몰라. 근데 투바투 몰라요? 그래서 토마토? 그랬더니
막 되게 화를 내서 어제 당황스러웠어요. 근데 아무튼 여러분 좋아하는 연예인 사진 붙어있는 친구 손 들어보세요. 저 책상에 붙어있다. 괜찮아. 연예인 오빠 얼굴 옆에다가 얼굴은 건드리면 안 돼요. 말풍선 붙였다 떼는 노란색 접착 종이세요. 딱 붙여서 오빠가 나한테 말한다고 해서 적어놔. 이름이 어떻게 되죠? 승. 승이야. 기운내. 내가 응원해. 그래서 그러면 이름이 어떻게 되죠? 어? 한이야. 너를 응원할게. 너의 꿈을.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오늘 반드시 두 층은 할 것 같네요. 우리 남학생들 표정 읽었어요. 그런 걸 왜 해? 이게 성향 차이가 있습니다. 성향 차이가 있지만 자 이게 뭐냐? 책상 앞에 눈앞에 내가 자주 보이는 곳에 내 꿈을 적어 놓으세요. 내 꿈을. 적어 놓는 거 되게 좋아요. 참고로 제 교무실에 경희여중 교무실에 가면 책상 앞에 이렇게 문구가 붙어 있는데요. 저도 사람인지라 힘들까요? 힘들까요? 힘들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이 강의 찍자마자 바로 저는 또 인근의 과학고등학교에 제자들을 만나기로 약속이 돼 있어서 가야 합니다. 힘들까요? 힘들까요? 힘들죠. 근데 책상 앞에도 똑같습니다. 저를 자극하는 문구를 적어놔요. 이쪽을 딱 보면 모든 수업은 내게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적어놓습니다. 여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거 언젠가 할 거라면 지금, 누군가 할 거라면 내가, 어차피 할 거라면 최선을 다해. 딱 보면서 나를 자극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도 나를 자극하는 좋은 문구를 붙여놓으세요. 알겠습니까? 제가 여태까지 이거와 관계돼서 가장 저한테 충격을 준 제자를 한 명 만난 적이 있는데 얘기해 드릴까요? 말까요? 네. 말씀드릴까요? 이 학생을 만났는데 얘가 공부를 진짜 잘하는 애인데요. 이제 이 학교에 가가지고 특강을 해서 얘를 포함해서 특강을 했어요. 근데 얘를 인터뷰를 온 거거든요. 얘가 독서 광이래요. 독서를 너무 많이 한대요. 그래서 얘를 인터뷰를 하는데 이제 다른 특강을 하고 쉬는 시간에 걔를 딱 봤는데 쉬는 시간에 스마트폰에 비번을 풀었어요. 그럼 보통 어플리케이션이 나와야 되죠. 어플 모르니? 어플리케이션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딱 배경화면에 어떤 외국인 노인 사진과 영어 문구가 있어서 학생 누구예요? 그랬더니 선생님 제가 닮고 싶은 과학자입니다. 그 사람이 한 말입니다. 충격. 그래서 이걸 왜 여기 적어놨어요? 여기 바탕화면 왜 안 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하루에 스마트폰을 수십 번 푸는데요. 그때마다 꿈이 보여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얘가 너무 궁금해서 아이 동의를 구하고 선생님께 동의를 구하고 부모님께 동의를 구하고 전화 인터뷰를 했습니다. 어머님하고 전화 인터뷰했는데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미안. 자,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어머님 축하드립니다. 전생에 나라를 구하셨나 봅니다. 어떻게 이런 학생이 있죠? 그랬더니 어머님 말씀이 아유 선생님 그건 약과예요. 네? 아우 집에선 더 심해요. 네? 자세히 얘기해 주세요. 그랬더니 천장에 닮고 싶은 과학 사진을 붙여놨대요. 잘 때 사실 무서울 것 같아요. 보면서 자대 보면서. 그래서 뭐라는지 알아요? 뭐라는지 알아요? 걔가? 잘 때마다 꿈이 보인대요. 근데 천장에 과학자 사진만 있으면 무섭잖아요. 그게 아니라 천체 사진도 딱 있고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거나 딱 보면서 한대요. 와 충격. 그래서 어머님께 어머님 축하드립니다. 친하게 지내요. 라고 끊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공부에 대한 마음을 여러분 좀 움직일 필요가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큰 목표를 좀 세워놓는 것도 나쁘지 않다. 아셨죠? 또 오늘 또 우리 두 친구는 일단 확실하게 우리 연예인 오빠 얼굴에다가 말풍선을 오빠 얼굴은 건드리면 안 되죠. 말풍선에다가 기운내 이러면서 막 이런 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공부 방법을 알자. 뭐라고요? 공부의 방법을 알자.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자 공부 방법을 알자라고 했는데요. 여러분께 질문 과목별 공부법이 있다 없다? 사실은 있습니다. 여러분 국어시험 오늘 강의 짧게 해줄 건데 잘 들으세요. 국어시험은 대부분 서술형 점수가 여러분의 이 점수를 좀 반영하는 경우가 많고요. 여러분 객관식이라고 하죠. 선택하는 건 그래도 좀 잘 풀어요. 왜냐? 그 중에 답이 있으니까. 아닌가요? 아닌가요? 또 여러분은 그동안 살아오면서 국어를 다 써온 사람이라 따라해볼까요? 언어 감각이 있어요. 그래서 감각으로 해도 웬만큼 맞춥니다. 아닌가요? 맞아요. 근데 놀랍게도 서술형을 쓰기 되게 힘들어합니다. 근데 국어 공부법 사실은 있다 없다?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마음 착한 사람은 교과서 보일 거예요. 여기 교과서 보이죠? 마음 착한 사람은 여기 교과서 보일 거예요. 보이죠? 보여? 이게 자, 아무튼 교과서가 있어요. 그럼 본문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죠? 본문 좌측 우측에 보면 날개 문제라는 게 있습니다. 뭔지 아는 친구 손 들어볼까요? 날개 문제나 본문 좌측 우측에 물어보는 질문, 날개 문제. 바로 읽기 중 질문이 있어요. 그 부분을 대한민국 선생님들은 제일 사랑해요. 왜? 서술형 내기 너무너무 좋아요. 아닌가요? 거기다 한 단원 끝나면 학습 활동이라는 게 있어요. 내용 학습, 이해 학습, 적용 학습 이런 게 있습니다. 뭔지 아는 사람? 네, 당황스럽네요. 바로 한 단원이 끝나면 문제들이 나오는 게 있잖아요. 서술형 문제잖아요. 이 부분을 또 대한민국 선생님들은 제일 사랑하십니다. 왜? 서술형 내기 너무 좋아요. 우리 친구들 공부 방법을 모르는 친구는 문제 밑에 선생님이 보여준 답 있죠. 그렇게 밑줄을 치면서 공부를 해요.
그리고 딱 덮고 공부 다 했죠? 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국어는 서술형 어떻게 대비해야 되냐? 일단 문제하고 답 있잖아요. 야, 근데 지금 놀라운 걸 알았는데 부모님들이 막 메모하면서 확 학생들은 그래서 자유학년제라 시험 없어 이런 느낌으로 보고 있어요 지금. 자, 근데 되게 재밌는 건 문제하고 답 있죠. 근데 서술형 비법은 답을 손바닥으로 가려요. 그 문제만 보고 내가 빈 종이에 답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선생님이 보여준 답과 견주어 보는 연습을 하세요. 그럼 선생님이 말씀하신 이 용어들이 내 답에 없다. 그럼 뭔가 내가 핵심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어떠세요? 이런 연습을 해보면 사실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 안 된다? 되거든요. 근데 우리 학생들은 밑줄만 열심히 쳐. 그래 시험 공부 다 됐어. 근데 시험 성적 보면 와와와와와와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과목별 공부법도 있다 없다?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 게 예를 들어 제가 수학 전공은 아니지만 수학 같은 경우도 저 그동안 소박하게 24년째 제자들을 봤잖아요. 이런 제자 있어요. 선생님 제가 수학 문제를 5권이나 풀었어요. 근데 성적은 상, 중, 하 중에 하야. 말이 안 되잖아요. 5권을 풀은 상, 중, 하 중에 하야. 말이 안 되잖아요. 얘는 뭔지 알아요? 양적인 승부만 한 거. 많이 풀면 좋은 줄 아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수학 문제 이라면 한 권을 풀어요. 그리고 다시 앞으로 넘어와서 틀린 문제를 한 번 더 풀어요. 그리고 다시 앞으로 넘어와서 사실 내가 찍었거나 애매하게 생각한 문제 한 번 더 풀면 거의 이 문제집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되게 편합니다. 결국 응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친구들은 숙제가 많거나 막 그러면 많이 풀려고만 해. 그런데 틀린 문제는 계속 틀려요. 그게 뭔지 알아요? 공부 약점. 아닌가요? 그러니까 과목별 공부법이 있다 없다? 사실은 있어요. 그러니까 똑똑하게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특히 여러분 중에 오늘 좋은 거 하나 알려주려고 하는데 들어보시겠습니까? 네, 나름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점수가 계속 들쑥날쑥 한다든가 나 공부 많이 했는데 이거 과목 점수가 안 나온다면 기본 개념이 흔들려 그럴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특히 오늘 여기 토요일 왔으니까 하나 배워가면 좋겠죠? EBS 강의 중에 선생님이 딱 들어가서 수학 강의하는 게 있습니다. 안 놀라네요. 저는 학생 저 국어교사예요. 수학을 강의합니다. 안 놀라시네요. 제가 과학 강의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많은 분이 거짓말쟁이야. 야, 과학 여신은 김청희 선생님인데 왜 네가 과학을 강의해? 이렇게 좀 청희 선생님하고 친해요. 방금도 문자 왔어요. 서로 문자 나누는 좋은 사이예요. 아셨죠? 지금 아주 아끼는 우리 후배 선생님인데 EBS 명강 과학 여신. 여식이 아니라 과학 여신. 여식은 딸자기식이라는 뜻이죠. 자, 제가 과학 강의를 합니다. 놀라우시죠? 이게 뭐냐? 제가 들어가서 광합성이라는 용어를 국어로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광자는 빛광자구나. 합자는 합할합자구나. 그럼 아직 뭔가 배우지 않았지만 광합성이라는 용어는 빛이 합쳐져서 만들어내는 뭔가 그런 현상이구나. 그리고 제가 빠지면 이제 과학 선생님이 나와서 광합성 설명하는 거죠. 이게 뭐냐? 바로 학습 도구어 수업 핵심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어 공부를 잘 하셔야 돼요. 제가 수학 들어가서 뭐 설명하는 줄 알아요? 소인수분해 여러분 아시죠? 지금 6명 인상 써. 소인수분. 제가 들어가서 소수 인수를 먼저 가르쳐요. 한자로 이게 소수 아니죠 개념. 그럼 그 개념이 머리에 자리 잡혀 있기 때문에 나중에 공식이나 문제를 풀 때도 쉬운 거예요. 아닌가요? 이런 공부도 공부법이다. 어떠세요? 그러니까 공부법이 있다 없다? 실제 있어요. 특히 여러분한테 오늘 또 힘들게 왔으니까 아주 좋은 걸 하나 알려주기 위해서 선생님이 뭔가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자, 요 국어 공부할 때 여러분 되게 중요한 게 개념 중심으로 공부하세요. 뭘 중심으로 공부하라? 개념 중심. 자, 여러분 시 좋아합니까? 시? 네, 3명 끄덕이는데 당황스러운데 열심히 더 노력할게요. 알겠죠? 시를 공부할 때 여러분 그냥 시 한번 쓱 읽어보고 나서 해설 쓰고 주제 쓰고 끝나죠. 그러니까 지금 내 머릿속에 남아있는 시가 없죠. 시 머릿속에 남아있어요? 네. 어떤 시?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텐데 어떤 시? 여승. 어떻게 어려운 시를 대단합니다. 백석의 시 말하는 거죠 지금? 훌륭합니다. 저는 이럴 때 박수 한번 쳐줘요. 네. 한번 외우라고는 절대 안 시킬게요. 외우라고는 절대 안 할 거예요. 외우라고는 절대 안 할 거죠. 자, 우리 학부모님들 아마 학창시절에 떠올리면 외우는 시가 없어요. 그냥 나보기가 역겹냐? 이러면서 막 끝나요. 막 김서월이 아니냐? 막 이러면서 막 아닌가요? 근데 왜 그러냐? 공부법을 좀 다르게 하면 시도 내 마음속에 확 자리 잡을 수 있어요. 자, 질문 들어갑니다. 우리 학부모님도 저랑 같이 한번 공부해 보실까요? 지금 3분 대답하시 나머지는 자, 우리가 시를 언제 쓰죠?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인간이 시를 쓰고 싶은 때가 언제일까요? 언제 시를 쓰게 될까 우리가? 요거부터 한번 해볼게요. 사람은 언제 시를 쓰고 싶을까요? 누군가를 좋아할 때 또는 누군가하고 헤어졌을 때 아닌가요? 또는 아름다운 풍경을 볼 때 시를 쓰고 싶죠. 갑자기 시를 쓰나요? 갑자기 마이크 치다가 시를 쓸 거야 이러진 않잖아요. 아닌가요 우리 친구들? 그러니까 사람은 마음이 있을 때 시를 쓰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 바로
죄송이 아니야. 죄송 아니야. 죄송 아니고 정서. 정서, 마음이 있을 때 사람은 시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만나는 시를 딱 볼 때 제일 중요한 건요. 빨리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이 시의 마음을 느껴보세요. 마음을 느껴봐라. 이해되세요? 여러분 시 지금 편하게 들려줄게요. 나보기가 역겨 가시. 만약에 당신 나 시로 떠날 때 당신 떠나 보내드릴게요. 당신 떠나는 길에 내가 꽃을 뿌려드릴게요. 그 꽃을 밟고 가세요. 떠나셔도 나 안 올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시가 있어요. 우리 학부모님 뭔지 아시죠? 안 시킬게요. 그냥 아신다고 하시면 돼요. 아시죠? 뭔지 아시죠? 자, 근데 이 시의 마음이 어떠냐 한번 보세요. 현대어로 풀어줄게요. 만약에 당신 나 시로 떠난다면 내가 보내드릴게요. 당신이 내가 꽃을 따다 뿌려드릴게요. 그 꽃 밟고 가세요. 그거 뭔지 알아요? 숨겨진 말. 근데 그 꽃 나예요. 나예요. 나 밟고 가세요. 가세요. 나 눈물 안 흘릴 거. 이건 뭐예요? 가지 말란 거잖아요. 막 뭔가 이별에 대한 마음이 확 절절하게 느껴지죠? 그게 정서. 어때요? 그러니까 시를 처음 봤을 땐 시의 마음을 읽어야 돼요. 여러 번 읽으면서. 이해되십니까? 시조도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아는 시조 있죠? 이 몸이 죽고 주고 100번 고쳐주고 백골인 신토리오 넋이라도 있고 꽃임량한 일프다시 갈시줄이다. 그런 시조가 있어요. 미안해. 그 현대로 풀어줄까요? 내가 죽었어. 수백 번 죽었어. 내 뼈가루가 먼지가 됐어. 내 영혼마저 사라진 이 상황에도 너를 향한 마음은 변함이 없어. 너 누구야? 임금. 이해되세요? 어떤 식으로 무서워. 임금 또는 자기네 나라, 고려 이런 거예요. 어떠세요? 그러니까 시의 마음을 느껴보라. 먼저 마음을 느껴야 돼요. 먼저 시를 볼 때는 뭘 느껴라? 마음. 이해되세요? 자, 두 번째 뭘 느껴야 돼? 자, 이제 마음을 느꼈으면 이제 뭘 봐야 되냐? 시에는 뭐가 있냐? 이거 뭘까요? 그렇죠. 우리 이름 어떻게 되죠? 테리. 표현 보자마자 지금 표정 보시죠? 맞췄어. 보세요. 우리가 시인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있어. 누군가 좋아해. 그럼 시를 쓸 때 여러분 어떤 표현을 쓸까요? 그냥 여러분 누가 좋아하는데 그걸 시로 쓸 때 야, 너 좋아 이렇게 쓸까요? 뭔가 멋있는 표현을 쓰려고 할 거 아니에요. 다들 닭살 준비하세요. 이런 거죠. 닭살 준비해. 자, 이런 거죠. 널 보면 내 마음의 호수에 잔잔한 물결이 생겨. 뭐 이런 거죠. 우리 학생들 미안해요. 오늘부로 펜에서 떨어져 나갈 것 같네요. 아, 나 저런 사람 싫어. 지금 자, 그러니까 뭐냐? 시의 표현을 봐야 되는 거예요. 표현은 시는 그냥 표현하지 않아요. 어떻게 표현한다? 뭔가 멋지게 표현해요. 시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급법, 문이법 공부한 거예요. 어때요? 이해되세요? 그럼 이런 표현을 이제 봐야 되는 거야. 아, 시에 이런 감정이었어. 이런 표현을 봐야지. 어때요? 자, 그럼 여러분 시인입니다. 누군가를 좋아해요. 그죠? 그리고 뭔가 멋진 표현을 썼어. 근데 결국 내가 시를 쓰는 이유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 아닌가요? 누가 내 시 읽으면서 내 마음 좀 알아봐줘. 세 번째는 뭐다? 바로 무엇이다? 바로 주제. 지지 아니야. 게임 많이 한 친구 지지 아니야. 지지 아니고 자 뭐죠? 주제. 다른 말로 하면 메시지. 마사지 아니야. 자 메시지. 자 이해돼요? 시를 읽을 때 이 세 개만 읽으면 기본적으로 시를 읽어낼 수 있습니다. 어떠세요? 공부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원리 중심, 개념 중심. 이해되세요? 자, 소설 공부한다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소설가야. 그럼 제일 먼저 뭐 할까요? 인물을 만들어내겠죠. 아닌가요? 아, 우리 드라마를 쓴다고 가정해보세요. 인물을 이렇게 드라마 좋아하십니까, 우리 학부모님들? 네, 솔직하지 않으시군요. 드라마 좋아하시나요? 인물을 이렇게 만들잖아요. 봐요.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어요. 한쪽은 재벌집이에요. 재벌집이에요. 되게 남자면 잘생기고 여자는 되게 예뻐. 재벌집이야. 이해돼요? 또 반대, 이제 이성이 나오죠. 예를 들어 여기 재벌집 남자가 있어요. 아니, 여자로 할게요. 재벌집 딸이 있어요. 그럼 반대 남자는 뭐야? 찢어지게 가난해. 찢어졌어. 싸움도 잘해. 막 17대1로 싸워도 반창고 하나 붙이고 나와 다음날 막. 이런 극단적인 인물을 만들어요. 아닌가요? 그리고 여기다 재밌게 하려면 어떻게? 제3자를 만들어. 이 재벌집 딸을 좋아하는 또 다른 재벌집 남자를 만들어. 이렇게. 지금 드라마 그려지시죠? 그러니까 소설도 인물이 일단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다? 인물. 그 다음에 사건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보세요. 우리 둘이 만났는데 인사하고 지나갔다. 그럼 아무 얘기 안 되잖아. 둘이 갑자기 노려봐. 이러면서 갈등이 생기지 않습니까? 소설도 그러니까 뭐예요? 인물과 갈등이 중요한 거죠. 어때요? 그러니까 원리 중심으로 공부하라. 뭐 중심으로 공부하라? 원리 중심이다. 국어의 핵심은 원리 중심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국어도 그냥 무식하게 공부하면 어떻게 된다? 무식해진다. 맨날 쓰는 과목이다, 암기하는 과목이다, 천만에. 국어는 이해하는 과목이에요. 그리고 국어는 먼 나라 얘기가 아니죠. 바로 나의 이야기고 너의 이야기고 우리의 이야기예요. 이 생각을 하면서 보면 국어가 재밌습니다. 아닌가요? 아닌가 봐요. 자, 그래서 이런 비밀을 말씀드리는 어때요? 국어 재밌죠?
네, 이제 이게 안 되는 거 보니까 끝내라는 이제 다음 클릭, 클릭 좀 한번, 얘도 쉬어야 돼요. 지금 쉬는 시간 안 드렸더니, 자, 기계도 사람이 하면 하는 거죠. 다음, 좋습니다. 한 번 더,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다음, 그래서 시의 마음을 읽자, 표현을 보자, 주제를 파악하자라고 하는 게 시공부의 방법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요. 이렇게 한번 좀 넘기시면, 얘가 지금 집에 갔어요. 그래서 자, 그다음 이런 게 뭐냐면 여러분 복습 많이 하시나요? 자, 이제 공부의 비밀 하나 알려드릴까요? 공부의 비밀? 아, 지금 표정 읽었어요. 선생님, 학교에서도 이 정도 수업하면 쉽니다. 왜 계속 하십니까? 라는 느낌이신데 조금만 더 하고, 알겠죠? 자, 조금만 더 하고. 자, 공부의 또 다른 말이 뭔지 알아요? 여기 혈서를 써야 되나? 가만히 있어봐. 자, 공부의 또 다른 말이 학습입니다. 뭐라고요? 학습이에요. 우리 친구들 중에 학부모님 잘 들으세요. 이런 학생이 있어요. 막 학교 끝나면 방과후, 방과후 끝나면 학원, 학원 끝나면 인터넷, 뭐 과외 이렇게 계속 하는 친구들 있죠. 이 친구들 성적이 잘 안 오르는 이유가 왠지 아세요? 공부는 학과 습의 균형입니다. 뭐라고요? 학과 습의 균형. 안녕히 가세요. 자, 감사해요. 이은혜 잊을게요. 빨리 해주세요. 자, 학과 습의 균형입니다. 뭐라고요? 학과 습. 그런데 우리 제자들이 학교에서 학, 방과후에서 학, 학원에서 학, 인터넷 강의 학. 그럼 얘는 학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애들이 학학되는 거예요. 학만, 맞죠? 아이, 감사합니다. 이은혜 잊을게요. 자, 그래서 우리 제자들을 위해서 뭘 해야 되나 따라하세요. 시작. 침 나와. 뭐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 기억하세요. 배움과 익힘의 균형이 공부입니다. 뭐라고요? 배움과 익힘의 균형이다. 그러니까 무조건 계속 배운다고 해서 성적이 올라가는 게 아니다. 배움과 익힘의 균형이다. 이해되세요? 그것과 관련해서 오늘도 특별한 자리에 오셨으니까 꿀팁을 공개해야겠죠. 아닌가요? 자, 이게 뭐냐면 기억력 곡선이라는 건데 잘 보세요, 여러분. 갑자기 어떤 친구들이 수학인가 봐. 그래서 속에 지금 어떤 친구의 속마음을 느꼈어요. 지금 머릿속에 이 노래가 느껴지네요.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 이제 나는 돌아가겠어. 이런 노래. 자, 잘 보세요. 이게 시간입니다. 뭐라고요? 시간에 따른 기억의 양입니다. 그렇죠? 자, 손가락을 들어서 이 그래프 그려볼게요. 시간이 갈수록 우리의 기억은 어떻게 될까요? 손가락들을 그려볼까요? 지금 놀라운 사실은 학부모님들은 모두 가만히 계시다는 거 같이 하세요. 어떻게? 시간이 갈수록 이렇게 떨어집니다. 우리 미안한데 학생들 어제 배운 거 벌써 어제 학교에서 배운 거 이만큼 날라갔어요. 지난주 오늘 한 거, 지난주 오늘 뭐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하긴 어제 점심에 뭐 먹었는지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죠? 기억이 뚝뚝 떨어집니다. 물론 인간의 경력이 이렇게 된다는 것도 되게 징그럽죠. 시간이 갔는데 기억이 그대로 끔찍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 학생들 부모님께 12년 전 이 시간에 엄마 방귀 꼈어. 이게 가능해요. 이해돼요? 5년 전 이 시간에 아빠가 나한테 700원 가져갔어. 뭐 이런 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기억을 이렇게 된다는 것도 되게 징그럽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징그럽잖아요. 그래서 기억을 잊어먹는 걸 두 글자로 망각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사진 찍어. 찍어. 자. 됐어. 자. 이걸 뭐라고 한다? 망각이라고, 망각. 미안해요. 학교에서 수업 이렇게 해요. 자, 망각이라고 뭐라고 한다고요? 망각. 근데 이 망각이야말로 왜 중요하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는 그걸 잊어먹기 때문에 아닌가요? 안 좋았던 일도 잊어먹으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어느 철학자는 망각이야말로 신이 인간에게 주는 선물이다라고 했어. 그러니까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건 잊어먹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우리 학생들이 이 신이 인간에게 준 선물 공부에 써먹으니까 문제인 거죠. 공부에 써먹으니까. 이해되세요? 배운 지 뚝뚝 떨어지고요. 놀라지 마세요. 배운 지 일주일 지나면 18%에서 20% 정도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험 공부가 고통스러운 이유가 무엇이냐? 잘 보세요. 시험 공부가 고통스러운 이유. 이렇게 떨어진 기억력을 시험 전날 이렇게 올리니까 힘든 거예요. 끝나면 반납하고 또 다른 거 올리고 반납하고 또 다른 거 올리고 시험 끝나면 파먹고.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올리니까 이 스트레스가 상상 초월 아닌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험 전날 아직 1학년은 시험 안 보겠지만 기이한 행동을 합니다. 어떻게 하죠? 일단 학교에 딱 오면 일단 가방 열고 냉장 열고 다 뜯어 먹어. 기본 이제 먹어. TV를 딱 켜요. 마침 재밌는 게 하네. 우리 오빠가 나와서 막 노래하고 막 드라마 재밌는 거 막. 그럼 여기서 볼까? 공부할까? 볼까? 공부할까? 하다가 여러분의 그 친구가 등장합니다. 5글자. 누구라고요? 자기 합리화. 그러면서 스스로 합리화를 하죠. 그래, 조금만 보고 공부해야지. 조금 봐요. 드라마를 봐요. 아니면 게임 방송 봐요. 재밌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야? 재미있지만 웃음이 박지 못해요. 딴 데 가도 막 이럴 텐데 내일 시험이잖아요. 근데 TV 보는 상황에 웃음이 어색한 웃음을 이제 공부하러 들어옵니다. 또 시험 전날 공부 계획 짜는데 1시간씩 짜는 애들이 있어요. 안타깝습니다. 네.
계획만 1시간째. 이걸 먼저 할까? 이걸 먼저 할까? 이러고 1시간을 짭니다. 그러더니 공부를 시작합니다. 한 30분 공부하고 나죠. 그럼 갑자기 머리 좀 식혀야지. 식힐 머리 없어 아직. 머리 좀 식혀야지. 그러면 또 나와요. 또 뭐 먹어요. 또 들어와요. 머리 좀 식혀야지. 또 시작해요. 좀 해요. 그러다가 한 1시간 지나면 이제 인내심의 한계를 경험하면서 평소에 하지 않는 기이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평소에 절대 안 하는데 갑자기 공부하다가 걸레를 갖고 와서 책상을 닦기 시작해요. 평소에 절대 안 해요. 공부하다 평소에 절대 안 하는데 갑자기 책을 꺼내서 막 정리하기 시작해. 마음에 안 드는데 막 갑자기 필통 서랍 열어서 펜을 막 정리하기 시작해. 평소에 절대 안 해. 어떤 일인 줄 알아요? 막 깨똑 열어가지고 오지도 않았는데 옛날부터 깨똑을 다 남의 프로필 다 보고 앉았어. 막 그러면서 막 제일 심한 경우 시험 공부하다 갑자기 초등학교 앨범 꺼내봐요. 야, 얜 살아있냐? 이러면서 앨범 꺼내봐요. 그러다 밤 10시 되면 이제 배가 고파요. 그럼 이제 야식을 먹어요. 뭐 라면 한 그릇 먹으면 몸이 뜨거워지면서 이렇게 되면서 신내림을 받아. 그분이 오시면. 그럼 이제 알람을 1시간 해요. 알람. 1시간 뒤에 깨어져 스마트폰 해놓고 자요. 딱 떴더니 아침 7시야. 가족한테 짜증을 막 내요. 자기가 깨워달라고 다 그랬으면서 가족한테 온갖 짜증을 다 내요. 왜 안 깼어? 네가 언제? 라고 하고 싶지만 본인은 참아. 그럼 이제 그 상태 학교로 와요. 그럼 이 상태에서 귀마개 딱 꽂고 그냥 열심히 공부하면 돼. 또 친구를 찔러요. 야, 공부 많이 했냐? 야, 공부 많이 했냐? 하다가 망쳐. 그럼 집에 오면서 이 생각을 해요. 오늘은 공부해야지 라고 하고 반복이 됩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해주면 우리 중학생들 100명이면 100명 모두 뭐라 앉으세요? 선생님, 제 생활을 어떻게 하시죠? 제 책상에 캠코더를 붙여놓으셨네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왠 줄 알아요? 여러분 잘못이 아니라 20%로 떨어진 기억력을 100까지 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내일 시험이니까 책상을 벗어나면 안 되니까 책상에서 하는 다른 거를 찾는 겁니다. 어떠세요? 자, 그런데 상황을 바꿔볼게요. 자, 만약에 이게 이제 핵심인데 이게 기억력이 떨어지기 시작하죠. 떨어지는데 튀면 덜 떨어지겠죠. 말이 이상한데? 자, 튀면 덜 떨어지겠죠. 튀면 덜 떨어져. 요건 해볼 만하죠, 요건. 그럼 이 튀는 게 뭐냐? 따라하세요. 복습. 이게 복습이에요. 이게 복습인 거예요. 그래서 복습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기 잘 보세요. 여기 또 하나 놀라운 얘기 해볼까요? 여기선 튀어봐야 내려가잖아요. 근데 봐. 떨어지는데 튀면 덜 떨어진다고 했죠. 그럼 여기서 튀는 게 중요하죠. 이 그래프의 결론 따라하세요. 배운 지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복습하라. 특히 어떤 과목? 암기량이 많은 과목, 어려운 과목은 빠른 시간에 복습하는 게 좋습니다. 자, 제가 지금 녹화가 되고 있어서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지만 하나 재밌는 얘기 해드릴까요? 네. 지금 대답하신 분만 들으시고 나머지 모두 귀를 막으세요. 자,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네. 제가 저희 학교에서 성적으로 꼴등반을 맡았다가 1등으로 올린 적이 꽤 있습니다. 안 놀라시는데, 담임교사를 할 때 꼴등반을 맡았다가 1등으로 올린 적이 몇 번 있어요. 안 놀라시는데, 수학적인 생각을 해봐. 알겠죠? 자, 참고로, 지금 학교에서 연구부장을 하고 있어서 담임교사는 안 하는데, 마지막 담임할 때 성적이 제일 안 좋은 반을 맡았어요. 근데 얘는 1등으로 올렸습니다. 어떻게 한 줄 알아요? 꼴등이 전학 갔어. 그런 때가 있어. 그런 때가 있는데, 그런 때도 있지만, 또 평소에 어떻게 올렸냐면요. 정말로 딱 성적이 낮은 반을 맡았는데, 선생님이 어떻게 했냐. 시험 2주 전에, 어려운 과목 있죠. 암기량 많은 과목. 그 선생님이 수업하고 나오시면, 선생님이 교실에 딱 들어가서 3분 정도 딱 아이들한테 지금 3분만 요거 한 번만 훑어보자고 얘기해요. 지금 공부 3분만 해보자. 3분 이상 넘어가면 애들이 화를 냅니다. 화장실 가야 돼요. 방광 터져요. 왜 우리의 인권을 침해하냐. 그러기 때문에 그 3분을 딱 그러면서 이렇게 설득해요. 지금 보는 3분은 시험 전날 보는 30분과 맞먹는다. 그럼 설득이 좀 돼요. 이해돼요? 그리고 모든 시간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려운 과목만, 특히 암기량 많은 과목 딱 들어갔다 나와요. 그럼 성적이 꽤 잘 나옵니다. 왜? 튀는 거니까. 어떠세요? 특히 어떤 학생들한테 효과적이냐? 암기력이 난 좀 떨어지는 것 같다고 느끼는 학생들 또는 암기량이 많아 시험 전날 부담이 되는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강력한 효과입니다. 어떠세요? 또 이 똑똑한 친구, 왜 시험 2주 전입니까? 네, 대한민국은 보통 시험을 낼 때 바로 전날까지 출제하지 않습니다. 시험 2주 전쯤에 이미 출제가 다 검토가 끝나 있어요. 그럼 선생님도 사람인지라 수업 중에 문제를 알려줄 수 없지만 중요한 게 막 떠올라요. 왜? 시험 문제를 냈잖아요. 그 머릿속에 직접 알려줄 수는 없지만 설명하면서 이거 심하게 관심이 가네. 이거 아름다워. 막 이러면 설명을 하시잖아요. 선생님도 사람인지라. 그런 것만 한번 잘 점검하셔도 웬만큼 된다는 것이죠. 어떠신가요? 자, 감사합니다. 어머니 나중에 방청객 아르바이트 하실 생각 있으시면 다시 돌아와서 따라서 공부의 방법을 알자. 방법들이 중요한 거예요. 방법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필기 잘하나요? 필기 잘해요? 필기도 왜 중요한 줄 알아요? 자, 못 믿으시겠으면 선생님 말 한번 경험해 보세요. 나중에 학급에 보면 공부 제일 잘하는 친구 있죠.
그 친구의 책을 보면요. 완전 참고서이자 자습서예요. 뭔가 다 깨끗해. 근데 학급에서 아시겠지만 학급엔 성적이 우수한 학생과 우수운 학생이 함께 있어요. 이해 못 하셨는데 학급에는 성적이 우수한 학생과 우수운 학생이 함께 있어요. 근데 우수한 학생의 필기를 보면 막 참고서 자습서 탁. 근데 좀 이렇게 성적이 무거운 친구 있죠. 좀 안 좋은 친구 책을 보면요.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여백의 비. 교과서 물려주기를 몸소 실천하고 있는 거죠. 필기법도 중요해요. 이런 것이 바로 공부 방법이다. 어떠세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게 바로 자기도 학습에서 마음을 움직여라 방법을 하자. 괜찮죠? 그럼 세 번째가 자 뭐냐? 행동하자. 뭐라고요? 자 우리 친구들한테 질문. 다이어리와 플래너의 차이점은? 플래너는 뭔가 장기적인 계획이 그렇지. 다이어리는 하루에 계획.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전에 약속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정답이에요. 우리는 보통 다이어리는 일기잖아요. 하루가 끝나고 쓰는 거고 플래닝은 계획이에요. 계획을 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학생 때부터 계획을 짜면 좋은데 선생님 몇 가지만 얘기할게요. 따라하세요. 중요도와 긴급도. 여러분 중요하고 긴급한 걸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도 사실 스스로 돌아보세요. 내가 공부 계획을 짤 때 어떤 걸 먼저 하는가. 여기 중에 아마 이런 친구 있을걸요. 내가 좋아하는 과목을 먼저 해. 많이 해. 하면서 희열을 느껴. 잘 된다. 나 싫어하는 과목을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조금 하고 나서 아까 공부 최대 이적 또 5글자 뭐죠? 자기합력. 뭐죠? 공부 조금 하고 나서 어려운 과목, 내 싫어하는 과목 조금 하고 나서 이 정도면 됐어. 누가 됐대. 걔를 제일 많이 하고 제일 먼저 해야 돼요. 아닌가요? 이런 과정을 경험하면서 중요도와 긴급도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바로 플래닝이죠. 어떠세요? 행동을 해야 돼. 이게 왜 중요하냐고 보세요. 머릿속에 나 되고 싶은 꿈이 있어. 방법도 알아. 실천 안 하면 무용지물. 아닌가요? 옛날 선인들이 한 격언 중에 무슨 말이냐면 행동은 때로 말보다 힘이 강하다. 행동은 때로 말보다 더 큰 소리를 낸다. 행동하셔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네,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했습니다. 여러분 괜찮으신가요? 들을만 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계획 짤 때도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 우리 이런 친구 있어요. 영어 1시간, 수학 1시간 이렇게 짜죠. 영어 1시간 써놓고 1시간 동안 딴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무슨 책 몇 쪽부터 몇 쪽까지 이렇게 계획을 짜서 하는 게 훨씬 나아요. 무슨 쪽 몇 쪽부터 몇 쪽. 근데 실행 가능하겠죠. 어떤 친구는 그래 국어 우리 프리미엄 문제집 20쪽 많다? 아닌가요? 막 50쪽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내가 실제 할 수 있는 계획을 짜세요. 무슨 쪽 몇 쪽부터 몇 쪽까지 써놓고 그걸 했죠. 그때마다 거기 동그라미를 막 켜요. 그러면 동그라미가 쌓이면 기뻐. 공부한 것 같아. 기억하세요. 공부하다 지치고 힘든 순간이 온다 안 온다? 온다. 그럴 때 계속 작은 성공을 누적하십시오. 뭐라고요? 작은 성공을 누적하세요. 아까 계획에 큰 목표와 작은 목표가 필요하다. 이게 작은 목표야. 오늘 해야 될 목표 3가지다. 3가지하고 동그라미 치세요. 동그라미를 보면 내가 기분이 좋아. 흐뭇해. 이해되세요? 그리고 스스로를 동그라미 치는 게 나를 칭찬하는 거예요. 내가 영어 단어 오늘 5개 외울 거야. 5개 외웠죠? 칭찬하세요. 스스로 쓰다듬어. 잘했는데. 좋아. 거울 보고 날 좀 안아주세요. 잘했어. 이러면서. 물론 혼자 있을 때 해야 돼요. 가족들이 보면 혼자 막 오해하실 수가 있어. 이해되시죠? 스스로를 칭찬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기도 학습을 짧게 좀 말씀드렸는데 괜찮으셨나요? 자,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좀 질문을 많이 하는 것도 준비를 했는데 이건 질문 이따 Q&A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아까 한 말이죠. 우리가 언젠가 할 것이라면 지금, 어차피 할 것이라면 최선을 다하시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그리고 우리 2강에 참여할 친구들이면 정말 좋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왜? 뭔가 열정도 있고 관심이 있잖아요. 부탁하고 싶은 건 주어진 공부만 하지 마시고요. 질문을 좀 많이 하십시오. 뭐라고요? 질문. 그러니까 질문하는 학생이 돼야만 좋은 인재가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자꾸 정답만 찾아가는 학생이 되려고 하죠. 많이 풀고 잘 풀었다고 생각하지만 질문을 하는 학생이 되셔야 돼요. 이건 왜 그런 거지? 어떤 이유일까? 이런 질문 많이 하셔야 합니다. 제가 어느 강연에서 이런 얘기를 했죠. 정답을 주는 수업은 수업이 끝나면 끝나지만 질문을 주는 수업은 수업이 끝날 때 시작된다. 어떻게 보면 정답만 찾는 공부를 하지 마시고요. 질문을 많이 할 수 있는 학생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공부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